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모레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13가지의 특검 수사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한정하고 특검 후보도 제3자가 추천하도록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특검 수용을 주장하는 동아일보는 이로써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반대 이유도 힘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추진으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이미 벌어진 김건희 의혹은 덮고 가자는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비위는 명태균 씨를 구속한 뒤에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명태균 씨가 취임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김영선 의원 공천 부탁을 담은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한편 검찰이 명태균 씨의 문자 메시지와 텔레그램 메시지도 상당수 복원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선 당선 이후에도 명태균 씨와 김건희가 봉하마을 가는 기차 안에서 만났다, 이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 검사가 법원의 명령으로 퇴정을 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할 검찰청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판 기일마다 1일 직무 대리 형태로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검찰청법과 검찰 근무 규칙을 어겼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판사는 검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한겨레는 보다시피 오는 금요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 선고, 이 사건과 무관한 사건의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법원과 검찰이 다투는 모습이 상당히 주목되는가 봅니다. 법원 판결에 여파가 있을지도 눈여겨보게 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의료계가 여야 의정협의체 첫 회의를 어제 열었습니다. 올해 2월 전공의의 의료 현장 이탈로 의료 공백 사태가 시작된 지 9개월 만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가능한 한 12월 22일이나 23일 그 이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사태 해결에 키를 쥔 전공의가 빠진 반쪽 협의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없이 대환화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무의미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도 그러합니다. 임기 반환점을 둔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6개월 동안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동아일보부터 비웃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이미 수년 동안 고물가의 충격이 누적된 상태고, 수출은 지난해 말부터 살아났지만 7월부터는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전재정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더니 각종 기금을 동원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역대 최고의 고용률이라지만 질 낮은 단기 일자리만 늘었고 GDP 증가율은 올해 2%대 초반에 그쳐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당시 2,600선이었던 코스피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도 오히려 2,50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미국 증시에 1,000억 달러 이상 투자한 서학개미, 즉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한바구음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로 개인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증시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가상화폐의 대장주 비트코인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4,614달러에 거래됐습니다.